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6월 CPI가 지금 9%대 상승률로 집계가 되면서 CPI 충격이 3대 지수에 모두 하방 압력을 실었는데요. 3대 지수 장중에 이 상승 시도는 또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부진한 흐름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다우가 전장 대비 0.67%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전장 대비 0.4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웬일로 좀 가장 낙폭이 작았는데요. 전장 대비 0.15%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6월 CPI가 9%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노동부가 개장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9.1%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9.9%대를 본 게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다, 41년 만에 최고치다 뭐 이런 뉴스가 3월부터 계속됐었는데요. 9%를 찍은 거는 이제 처음입니다. 지금 전월치라든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 1981년 11월 이후 약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또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CPI가 문제가 된 것이 이 헤드라인 수치, 즉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 상승률이라든지 근원 CPI 상승률 모두 시장 예상치를 일제히 다 상회를 하면서 좋은 부분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물가 상승 압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제 전월 대비로 CPI가 지금 1.3% 올랐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1.1%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또 전월치인 1% 또한 상승을 했고요. 사실 이제 6월에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헤드라인 피겨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할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보다도 더욱더 안 좋은 수준을 나타냈고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차치하고라도 이제 다른 거는 조금 진정이 되었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도 모두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6월 근원 CPI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9% 오르면서 이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예상치 5.7% 상승이었는데요. 이제 유일하게 전월보다 조금 낮아진 게 6월 근원 CPI 전년 대비 상승률이긴 하지만 전월치 대비 둔화 폭이 이제 0.1%포인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원 CPI 전월 대비 상승률도 0.7%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전월치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를 했습니다. 예, 미국 노동부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6월 물가 상승세가 생활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휘발유라든지 에너지 가격은 물론이고 주거와 식료품 모든 영역에서 지금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6월에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노동부가 이 섹터별로 자세하게 올려놨는데요. 미국 6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달 대비 7.5%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제 직전월에는 이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3.9%였습니다. 이 지난 5월에도 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도 2배 가까이 상승률이 이제 가팔라진 수준입니다. 이 전년 동기로 대비해 보면 훨씬 심각한데요. 에너지 가격이 지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1.6%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승률이 1980년 3월 이후 가장 큰 수준이라고 하고요.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로 10.4% 올랐습니다. 이것도 또한 1981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이고요. 또 이제 중요하게 인플레 항목 중에서 보는 게 뭐 중고차 가격 이런 게 있는데요. 중고차 가격이 전달보다 1.6% 상승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상승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예, 주거비 또한 인플레의 지금 3분의 1 가량을 차지를 하는데요.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6% 오르면서 전월치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지만 여전히 지금 전년 동기 대비로는 5% 이상 오르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지금 6월 CPI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월 물가가 충격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쇼크 수준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측면에서 이 6월 물가를 그냥 뭐 오늘 증시에 큰 영향, 증시를 크게 떨어뜨리지는 못했지만 이걸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이 극심한 그 물가 압력을 재확인을 시켜줬고요. 또 어떤 면을 봐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하기에 어렵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 고점을 이제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 물가 상승 속도가 제어가 되고 있지 않는 만큼, 이번 6월 지표로만 봐서는 이 고점에 대한 신호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라고 진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오늘 CPI 지수가 발표되고 조금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폭이 지금의 이런 자이언트 스텝 75bp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금융시장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고강도 긴축이 계속이 될 것이고 최소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넘어서는 그레이트 스텝이라든지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오늘 CPI를 보고 나오게 되었고요. 또 이제 연준이 너무 물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는 이제 버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경제를 연착륙시키는 미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홀할 수밖에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연착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찰스 슈왑의 채권 전략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6월 CPI 같은 경우 좋지 않은 뉴스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최소한 이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이런 좋은 부분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소시에테 제너럴의 금리 전략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6월 CPI가 굉장히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에너지와 식음료, 자동차, 항공 등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는 예상치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영역 중 한 군데서도 인플레 압력이 완화할 것이라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6월 CPI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시한을 더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경제는 시장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둔화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CPI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2주 앞으로 다가온 7월 FOMC에서 75bp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1%포인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많이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이 BMO 캐피털 마켓스 전문가 같은 경우도 CPI 결과 때문에 오는 27일 발표가 될 금리 결정에서 75bp 이상의 폭으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의 고점 신호도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인플레가 한동안 이 고점을 찍지 못할 수 있으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집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인플레의 결과 나온 것이 분명히 연준이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6월 물가 지표는 경기 침체의 우려를 분명하게 키우고 있으며 이번 달 75bp 금리 인상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TS 롬바드의 전문가는 이제 이번 달 75bp 금리 인상은 이제 당연히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연준이 경제 연착륙에 키스 굿바이 해야 된다. 이제 경제 연착륙이라는 거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연착륙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욕심이라는 의미겠죠. 어쩔 수 없이 고강도 긴축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연준이 결국 연방 기금 금리를 4%대까지 올려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대한 빨리 이 범위까지 금리를 올리려고 할 것이며 올해 연말까지 중립금리가 4%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코너스톤 웰스의 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준이 더 공격적인 긴축 경로를 따르는 것밖에는 선택권이 없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뭐 너무 CPI가 높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어떤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모습이고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말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거는 경기 침체를 빨리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요. 또 연착륙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증시는 이제 상당히 좀 지지력을 보였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지지력을 보였는데, 우선은 이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이 담론이 엄청나게 금융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만큼, 오늘 CPI가 발표된 당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점차 금융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유심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CPI가 너무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연준의 이 금리 7월 1%포인트 금리 깜짝 인상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CPI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이 지금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금리 선물 시장에서 30% 정도로 이제 봤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이 가능성이 80%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리 시장 선물 참가자들 중에 80%가 바로 2주 앞으로 다가온 7월 FOMC에서 100bp 금리 인상, 즉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 뭐 오늘 바로 지표가 나왔고요. 또 채권 시장이 이거를 급속도로 반영을 하면서 이 80% 정도까지 보는 거는 좀 오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숫자 80%라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얼마나 이런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물살을 탔는지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의 대세가 됐는지를 좀 유의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1%포인트 깜짝 인상 가능성이 이제 금융시장에 살짝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7월 FOMC에서 1%포인트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거의 뭐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 예상하는 참가자가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게 7%대로 올라갔고 또 어제까지 지금 7%대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늘 지금 80%까지 이게 폭등을 한 수준인데요. 분명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퍼센트는 살짝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순식간에 이 대세 50%도 아니고 거의 80%가 넘는 참가자들이 1%포인트의 깜짝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지금 7월 FOMC가 오늘 기준으로 딱 2주 남았는데요. 이제 결과 발표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27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제 CPI가 둔화하기보다는 이제 껑충 뛰어오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선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달에 그 FOMC를 앞두고 완전히 시장 분위기가 며칠 사이에 급반전이 되면서 자이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이 더욱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이번에는 이제 FOMC를 앞두고 2주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뭐 이번 주까지는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관련 발언 같은 거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CPI가 이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자이언트 스텝 이제 처음에는 빅 스텝이었고 자이언트 스텝 다음에 만약에 1%포인트를 인상한다면 뭐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지금 뭐 감이 안 잡히는데요. 그레이트 스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제 몬스터 스텝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두려운 거는 연준의 어떤 명칭을 붙여서 이거 몬스터 스텝이다, 자이언트 그레이트 스텝이다, 뭐 전보 스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해도 만약에 물가가 계속 피크를 치지 않았다면 연준이 뭐 1%포인트 혹은 그 이상까지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옵션을 지금 다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금리 선물 시장에 80%까지 높여서 가능성을 본 것은 상당히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미국 연준의 100bp 금리 인상 논의가 이제 급물살을 탄 상황에서 이 와중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습적으로 1%포인트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이제 뉴욕 시간으로 오늘 1%포인트 금리를 올렸고요. 기존 금리 수준이었던 1.5%가 2.5%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월가 전문가들이라든지 금융시장 전문가 모두 거의 75bp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상회하는 수준으로 아주 기습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또 100bp를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요. 이제 향후에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심화한다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가 이렇게 1%포인트 금리를 올렸는데요. 이 금리 인상 폭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제 IMF 당시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현재 금리 수준만 봐서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움직임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게,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긴축 행렬에 기민하게 움직여온 그런 은행입니다. 3월 초에 연준과 발을 맞춰서 2018년 이후 첫 금리 인상 25bp를 단행을 했고요. 4월에는 50bp를 단행을 했고 6월에도 50bp 그리고 이번 달 7월에는 100bp 이렇게 연속으로 4차례 금리를 올렸습니다. 캐나다의 CPI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를 기록을 하면서 미국과 유사하게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고강도 긴축이 예견된 바이지만 이렇게 1%포인트 금리를 올렸다라는 거는 이제 통상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폭인 25bp 거의 4배의 속도로 가파르게 금리를 올린 건데요. 중앙은행 그리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인플레 악재에 있어서 얼마나 이 공격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물가 충격 파동에 금융시장도 결국 이 충격파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주식시장은 지지력을 보였지만요. 결국에는 금융시장도 이 엄청난 물가와 이에 따른 어떤 고강도 긴축 그리고 이에 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경기 침체에 결국에는 이제 연동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찰스 슈왑의 수석 투자 전략가가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6월 물가를 이제 돌려서 말할 방법, 즉 조금 좋게 표현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연준은 단기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하며 결국 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라는 것은 수요를 크게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확정시키고 또 이제 경기 침체를 불가피한 요인으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경제는 이제 침체에 진입을 했을 수 있다라면서 이것이 이제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가 올 가능성이 더 커진 건데요. 지금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20% 이제 S&P 500이 20%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약세장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약세장보다 더 무서운 게 경기 침체를 동반한 약세장입니다. 경기 침체를 동반한 약세장이 펼쳐질 경우 주가의 낙폭이 그냥 약세장보다 거의 2배가량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가올지를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찰스 슈왑의 이 전문가 또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주가는 평균 32%가량 하락을 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전망에 대한 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된 프레시한 보고서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올해 미국이 완만한 침체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4분기에 이제 실제 GDP 성장률이 1.4% 감소를 할 것으로 봤는데요.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조금 희망을 봤던 것이 이제 고용 시장에 좋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져든다고 하더라도 이 고용이 좋으면 이걸 어떻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정의를 조금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을 시장 강세론자들이 많이 해왔는데요.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침체가 다가오고 결국 노동시장도 상당히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좀 기존 전문가들과 다른 지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실업률이 현재 이제 3.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거의 최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4.6%로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BOFA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사가 자체적으로 입수를 하고 있는 지표 같은 거를 평가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률이라든지 지출액, 그리고 직불카드 이런 거를 봤을 때 서비스 지출 추세가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소비 지출의 모멘텀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세금이라는 거를 정말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지적을 하면서 인플레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비 둔화가 예상이 되고 GDP가 결국 하락하는 동시에 노동시장까지 실업률도 높아지면서 침체에 오래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CPI가 발표가 됐고요.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 관련 평가도 계속해서 다음 주 동안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한 명의 위원이 이 새로 나온 프레시한 6월 CPI 데이터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트 여는 총재가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행사에 참여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6월 인플레에 대한 질문, 6월 인플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인플레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뿐만 아니라 근원 CPI도 매우 높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인플레 수치가 이렇게 높으면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연준이 성장이 아니라 인플레 통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이제 에스더 조지 총재 같은 경우 지난달 75bp 금리 인상의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제 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이런 여파를 걱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성장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인플레부터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박힌 총재가 한 셈입니다. 박힌 총재는 지난 6월에 이제 75bp 금리 인상을 지지를 한 사람인데요. 이 지난달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연준이 인플레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위험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박힌 총재 입장을 종합해 보면 이 침체 우려가 있지만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항을 하기 위해 고강도의 긴축을 이어가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이제 흥미롭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100bp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10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자 이제 everything in play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적절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everything in play라는 거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연준이 앞서 얘기를 했었던 이제 금리 75bp 금리 인상이 거론되고 50bp 금리 인상이 거론됐을 때 연준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nothing off the table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모든 가능성을 연준은 고려할 수 있다. 전통적인 25bp 인상 이 툴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박힌 총재가 오늘 또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몇 bp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목표는 인플레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이 인플레를 잡겠다는 뜻을 표현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오늘 연준이 경기에 대한 판단을 보여주는 연준이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판단하는 베이지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이미 작성이 끝난 자료이기 때문에 CPI를 CPI는 이제 6월 CPI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건데요. 연준이 이제 베이지북에서 이 경기 침체 우려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이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에 따르면 이제 5월 중순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5개 지역은 침체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에 주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6월 CPI 결과를 오롯이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통상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제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한 트렌치인데요. 채권 시장에서 7월 금리 인상폭이 지금 100bp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오늘 이제 2년물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폭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적이었는데요. 그 결과 지금 2년물과 10년물 사이에 스프레드 역전 격차가 이제 굉장히 커졌습니다. 10년물, 2년물 지금 역전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이 두 트렌치의 스프레드 격차가 마이너스 19bp까지 마이너스 15bp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고요. 또 지금 오후 중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면 10년과 2년물 채권 금리 역전 차가 지금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진 수준입니다. 지금 장단기 수익률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 수익률 역전 폭이 지금 굉장히 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경기 침체의 분명한 전조 신호로 지금 금융시장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종목별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지금 뭐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부진하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이 섹터들 중에 소비재 제외하고는 전 섹터 이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빅테크는 좀 혼재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중에 하나인 알파벳 같은 경우 오늘 2.4%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채용 감원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라서 지금 감원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어제 구글 또한 이제 하반기 채용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면 뭐 빅테크 회사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인데 구글도 지금 이런 인력 감원에 이런 거를 좀 피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물론 감원은 아니라 하반기 채용의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역풍을 고려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알파벳의 주가가 이에 따라서 2.4%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대장주 애플도 오늘 약보합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그 월가 투자은행인 시티가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기존 $200에서 $175로 하향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이제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했는데요. 애플은 오늘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테슬라와 아마존 같은 경우는 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일론 머스크 CEO의 이 트위터 인수권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조금 매일같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테슬라 회사 자체만 보자면 월가 투자회사에서 이제 매수 의견이 한 군데에서 더 나왔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가에서도 매도 의견이 상당히 많이 엇갈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매수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캔코드의 투자회사 캔코드의 전문가는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를 제시를 하면서 $801를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이기 때문에요. 이 지속 가능한 사업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큰 어떤 대기업으로 지금보다 더 큰 이런 공룡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트위터 주가는 이제 최근 이 급등분에 이제 이어서 오늘 8%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트위터가 지금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델라웨어 법원에 머스크가 이제 약속을 했었던 그 인수 합의 원안을 이행을 하라는 강제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트위터의 가짜 계정 문제 때문에 인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와 머스크 사이에 이 엄청난 첨예한 법적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세계 최대 부자와 트위터와의 싸움에서 지금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것이 이제 트위터라든지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실지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리스크가 CEO 리스크라고도 하는 이런 종목인데,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 입장은 트위터가 가짜 계정 문제 때문에 트위터의 계약 파기의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위터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지금 상당히 다른 이유를 들면서 머스크에게 이제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 송사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계속해서 이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테슬라가 이제 트위터 인수하기 하겠다고 밝히기 전에 트위터 주식을 이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이 주식 매수분에서도 1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요. 오늘 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머스크 잘못으로 이 계약이 파기됐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경우 10억 달러의 결별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요. 이걸 과연 또 이 결별 수수료를 누가 내게 될지도 정말 이제 흥미로운 이 싸움이, 법정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한 회사가 있는데요. 델타항공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4% 이상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